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제360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알림의 인디애나폴리스의 린다입니다. 네, 오늘은 린다모님께서 인터뷰를 준비하셨는데요. 함께 얘기 나눌 초대 손님을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반도 중립화 국제 네트워크 대표이시고요. 80년 전 대동 농촌사회를 주장하시며 일하는 사람은 다 함께 잘 살자를 실천하셨던 이종만 외조부님과 생명평화운동을 하셨던 이남순 어머님의 영향을 받으셨고 2015년에는 위민크로스 DMZ 행사에 동참하시면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세계여성평화운동가 김반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금방 태바님이 소개하신 김바나 박사님이 지난 6월에 스위스에서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포 내추럴 코리아라는 단체로 활동하신 그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 사이에 끼어있는 두 나라, 바로 남한과 북한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매우 역동적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내란도 무척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뼈아픈 역사 속에서 1945년 분단되었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현재는 남북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 한반도 중립화입니다. INNK 대표단은 이렇게 2023년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제네바, 베른, 비엔나를 방문했고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중립 전문가들 로랑 괴첼 박사, 하인스 게르트너 박사 등을 만나 담화하고 INNK의 자문위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김바나 박사님께서 6월 달에 지금까지 활동해오신 영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요번에 중립한국 국제 네트워크의 설립 동기랑 또 현재 활동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위스 방문을 하게 된 것은 한국 국민들한테 중립화가 무엇인가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면은 대중화라고 그래요. 중립화의 대중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글로 써서 어디다 발표하면은 별로 사람들이 보질 않아요. 근데 요새는 영상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스위스를 가게 된 것은 한국이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가 목표로 삼고 나갈 만한 그 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예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스위스예요. 본받을 나라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행히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스위스를 참 좋아하잖아요. 스위스는 선망의 대상이죠.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있는 스위스인 여학생이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석사 논문을 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중립화, 한반도 중립화라는 것은 외국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반가웠어요.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외국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반도의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중립화, 한반도의 중립화라는 거는 국제 문제예요. 한반도가 중립화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동북아의 평화가 오는가 안 오는가가 되는 거고,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반도 중립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된 그런 동기가 합쳐가지고서 저희가 그럼 우리 스위스를 가서 그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 나누고 이러한 영상을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서 대중화하는 목적으로, 또 교육 목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가게 됐어요. 동기가 스위스 대학에서 공부하는 스위스 학생이 우리나라 네. 한반도 중립화에 대해서 논문을 연구하는 걸 보고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중립화를 통해서 국제관계가 전부 다 평화로운 거, 동북아의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요. 와, 아주 새로운 이해네요, 저희한테서도. 6월 달에 스위스에 가셔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가서 그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 간 사람들이 아주 그냥 치열하게 대화를 나누고, 중립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간 분들도 있거든요. 갔다 와서는 전부 다 아주 열렬한 지지자가 됐죠. 네. 그럼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스위스로 모시고 가시고 싶으시겠네요. 그러고 싶죠. 근데 워낙에 물가가 비싸서 물가가 미국 물가의 3배라 그래요. 그렇게 비싸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 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네. 그 기간도 길었고 또 여비도 많이 들고 하셨는데도 다 같이 가신 분들이 계셔서 큰 성과 있었을 것 같으네요. 네. 뭐 중립화 그러면 여러 나라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전 세계가 이제 그거를 추진을 해나가는 거네요.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하려고 다른 주변 강대국들이 거기까지 마음을 내기 이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 국민들의 국민적 공감대, 의지. 예. 한국 국민의 70%가 중립화를 원하고 지지한다면은, 그러면은 한국 정치가들이 중립화에 대한 얘기를 막 꺼내게 돼요. 보통 다른 나라들이 중립화가 될 때는 일반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다 나서서 해요. 근데 한반도는 분단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 정치가들이 나눠져 있어,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중립화를 원하는 정치가들이라도 말로 꺼내지 못해요. 자기 정치적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를 하면은 국민들이 하니까 이렇다 하고 그 국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정치가들이 말을 꺼낼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북한도 또 그렇게 변해야 되잖아요. 중립화를 변해야 하려면. 되죠. 근데 북한은 이미 그 김일성 주석 시대에 비동맹 중립으로 우리는 나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립적인 그 노선을 상당히 가고 있어요. 어떤 뜻에서 가고 있는가 하면은, 중립이라는 거는 싸움 걸지 않고 싸움 휘말리지 않고. 근데 북한은 지금 핵보유국으로서 아무도 그쪽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상황이 러시아하고 막 힘을 합치고 그래서. 근데 그동안에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주 자세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쪽에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의 주적은 한국은 물론 아니고 미국도 아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쪽에서 얘기한 거는 자기네들의 입장만 선언하는 것이지 국제 외교에서 합법적으로 제도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제 영세 중립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먼저 나서야 돼요. 한국은 국제적인 입지에 놓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주변 국가들의 이익이 충돌해가지고 한반도가 이렇게 분단이 되었는데, 이런 주변국들이 우리나라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동의해줄 가능성은 얼마큼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과거에는 상당히 없었어요. 그런 중에서도 미국이 한국을 중립화시키려는 시도를 몇 번이나 했었고, 또 중국에서도 그 학자들 사이에서 한국이 중립국이 되는 것을 바라는 그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았고, 한반도의 중립화라는 거는 언제 한번 선언해가고 그게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게 아니고 국제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은 중립화는 최종적으로 유엔이 결의해야 되는 건가요? 성립이? 가장 먼저 남북이 원해야 돼요. 예. 근데 먼저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한국이 먼저, 한국 국민들이 원해야 돼요. 그러면은
북한한테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중립하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북한 쪽에서는 그걸 원래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한국 국민들 그리고 해외 동포들까지 합쳐서 해외 동포라는 게 대부분 한국 남한에서 온 사람들이니까는요. 이것을 첫째로 한반도의 중립이 뭔가 그 당위성과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 그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린다님이 질문하신 지금 주변 국가들이 그러니까 원래가 분단이 주변 강대국 때문에 됐는데 지금 그들이 우리가 중립화되는 걸 원할까 하는 질문. 거기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가장 큰 분단 당사자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때 분단했을 때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 점점 패권이 쇠약해져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떨어져서 앞으로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는 초강대국에서는 완전히 떨어져서 그냥 강대국 중에 하나, 여러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미국 자체가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 다극화 시대로 들어가서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는 약소국에서 강소국이 됐거든요. 북한도 약소국에서 강소국이 됐고 그렇게 입장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이 패권을 잃은 미국, 쇠약해진 미국을 도와서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서로를 이익을 맞추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입장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 중립화라는 것이 한국인들한테 뇌리에 깊은 곳에는 홍익인간의 이념하고 마주떨어져요. 함께 아우르면서 도우면서 잘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생리에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깊은 속에 자기가 어떤 명상의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 원래 자기의 그 심성이 드러날 때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원한다 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대강 마구 잡아서 한국 내에서 중립화를 이제 알게 되면 지지하는 사람이 50%에서 60%까지도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달라졌어요. 그래서 강대국이 특히 미국이 자기네들이 입장이 확 바뀌는 그 이제 30년 그때가 되면은 한반도를 중립화 시켜놓은 그거를 함께 도와서 하고 나가는 게 낫지. 안 그러면 중국, 러시아가 여기를 차지하면은 미국한테는 굉장히 그 문제가 되거든요. 손해가 되고. 예, 한국인들이 중립화를 원할 때 정치적으로는 그럼 그런 정치인들, 의원이나 뭐 대통령을 뽑고 그다음에 헌법을 고쳐야 되겠네요. 예, 그거 이제 차츰 이제 그렇게 해야죠. 네. 가장 먼저는 그냥 마음으로 스위스 같은 나라 우리 되고 싶다 하는 그것까지만 거기까지만 가면은 인터넷상에 중립국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넘쳐 흐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만 가지면은 그냥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데려가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가 중립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한테까지도 굉장히 평화적이고 모든 나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랑 미국이랑 일본이랑 막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쪽이 차지하면 한쪽은 불편하니까 여기를 중립화한다는 거는 정말 이상적인 그 조건인데 네. 왜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중립화에 대한 그런 운동이 중단되어 왔었어요? 저는 참 듣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동안. 그렇죠. 예, 중립화 운동이 시작된 것은 고종 때였어요. 그러니까 100년도 더 됐어요. 근데 예, 그리고 아까 그 영상에서 그 빨리빨리 보여줬는데 그걸 자세히 천천히 보시면은 거기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 있어요. 근데 중립화 운동이 완전히 탄압을 받은 것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부터예요. 1961년 네. 5.16 혁명 나서부터 공식적으로 대단한 그 압력으로 됐는데 그 이유는 반공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미국하고 동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래서 그 전부 체제정치를 다 해야 되니까.
그쵸. 독재 정치를 중립파가 친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공, 친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네. 중립파는 친북도 아니고 친공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친북이라고 하면 친북, 친일, 친미, 친중 모두를 합친 것이 중립파예요. 근데 다른 거 다 넣고 북쪽하고만 뭐 종북 그렇게 따라가자 그거는 아닌데 박정희 정권 때 그렇게 레이블을 붙여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서 미국 도움으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국민들의 의식이 우리 다른 거 다 놓고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아가는 걸 하자. 그래갖고서는 국제 외교 그런 거는 국민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어쨌든 이러한 그 미국의 동맹으로 경제가 살아나갔고 잘 살고 국제적으로 우리의 위상이 떨치는 것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쪽으로 쏠리게 됐고 지금까지도 예, 그래요.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이거를 보시게 되는 분들의 마음을 보면은 그분들한테는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 그다음에는 찾는 것이 그다음에는 퀄리티니까는요. 예. 의식이 높아지면 질수록 이 중립이라는 거는 중립성, 중립적으로 산다 하는 거는 그거는 전체를 아우르는 의식이기 때문에 네. 그럼 지금까지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포 뉴트럴 코리아라는 것은 김만화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런 시민 단체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떤 지지를 받고 또 활동이 커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목표는 미주의 INNK 미주 센터가 생기는 것이고 첫째로 그리고 그다음에 유럽에 생기고 그다음에 INNK NK가 생기면 좋겠죠. 그거는 정말 꿈 같은 거지만은 그래도 INNK NK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꾸고 있고 예, 거기까지만 여기 미주 센터가 생기는 것까지만 내년에 되면은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해외 동포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과 보여주고 있듯이 훨씬 이 한국 내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자기 의식을 쪼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지식인 아니면은 매일 생활하는데 급급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는 안인들은 암만 해도 훨씬 더 생각이 넓고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동서, 한국과 서양 그중에서도 미국을 쉽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많은 미주 동포들은 북한하고도 실제로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적어도 마음으로는 열려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민족이 아니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그 땅 한반도 안에서 등등 그래서 훨씬 열려 있어요. 이분들의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점점 이제 한국 사람들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히 갈망하는 거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고조선의 또 한국의 건국 이념, 교육 이념이고 홍익인간이잖아요. 그것은 가만히 느껴보면은 정말 나는 홍익인간으로 살고 싶어. 그게 나야 하는 생각이 있듯이 그거를 이뤄낼 수 있는데 앞장설 수 있는 것이 실제로 행동을 앞장설 수 있는 것이 해외 동포들이니까요. 네, 김바나 박사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해외 동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자기가 그리워하는 뭐가 있잖아요. 그것이 한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반도라고 할 수도 있고 모국이라 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잘 되기를 위한 마음이 있는 만큼 거기가 잘 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봐 주시라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잠깐 보여준 이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13분 46초인데 이거 한 번만 보면은 한국이 어떻게 되면은 좋을까 하는 가능성이 확 윤곽이 잡혀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잡고 자기의 주어진 시간과 열정을 그쪽 방향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옆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미에 살면서도 분열이 많잖아요. 그 분열이 많은 그거를 볼 때 이념을 초월하자고. 평화라는 거는 갈등이 없어서 평화가 아니고 이념으로 갈라지려고 하는 그것을 더 위에서 메타인지로 우리가 함께 아우르는 그것을 생각만 이걸 보면은 그게 떠오르게 돼요. 그만큼 많은 그 생각과 그 노력을 해가지고서 이런 만든 거거든요. 스위스, 오스트리아까지 갔다 오면서 그래서 그거를 봐주시고 그리고 중립의식으로 사는 것이 한반도 중립화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거기가 그냥 외부적으로 중립화가 되는 그것이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매일 생활 속에서 나하고 이념이 다른 사람, 그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거를 내가 중립화적으로 싸우지 말고 싸우려고 할 때 거기 걸리지 말고 메타인지로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보면서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난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이좋게 살까? 그런 식으로. 그것이 중립화 결국은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이해가 가네요. 왜냐면 의견이나 이념이 달라도 전쟁하지 말고 중립적으로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념이나 그 의견 다른 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예. 예. 왜냐면 중립화라는 게 그냥 우리가 중간에 이게 끼어서 살자 이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자는 뜻인 거예요. 예. 다 아울러서 굉장히 평화롭게 넓은 살 수 있는 생각이고, 거니까. 예. 그거를 그렇게 살아보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점점 성숙하는 걸 느껴요. 맞아요. 왜냐면 생활 속에서 갈등이 있을 네. 때마다 자기가 거기서 그 자기 작은 좁은 생각 거기서 콱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네. 아, 중용 그러니까 그것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정치적인 국가 중립화 이게 아니라 나는 중립화된 인간이야. 어떤 삶의 생활 양식, 행동 양식이 바로 중립화다. 굉장히 생각과 마음과 철학적인 이렇게 얘기네요. 해서 네. 정신적인 아주 새로운 그런 새로운 철학이에요. 게 예. 좋네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내 근데 생활을 중립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중립화하자는 거 말만 나오지 빈 거 같아요. 네. 그 중립화라는 말이 사실 새로운 그 철학 같지만 사실 우리 알고 있는 중용 그리고 홍익인간의 정신 이미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시대 때 갑자기 그때 좀 중단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다시 되살리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원초적인 우리는 누구였나를 찾는 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주의를 맞아요. 너무나 열심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김반나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우리 김반나 대표님과 린다모님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가졌죠?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